평면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용어를 몇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릴 테니까 용어 설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에서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을 모두 갖고 있는 물리량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나 힘처럼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고 있는 물리량을 얘기하고요.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으로 무게와 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위 벡터, 위치 벡터, 벡터의 내적인데요. 단위 벡터라는 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단위라고 하면 크기가 1인 거를 단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위치 벡터라는 말을 하는데, 위치 벡터는 뭐냐면 시점을 일치시킨 벡터예요. 뭐냐면 벡터는 사실은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것도 같은 벡터로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점을 하나로 원점으로 보통 표현을 하지만 꼭 원점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나중에 결론적으로 원점으로 잡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시점을 일치시킨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하고, 따라서 좌표가 도입되어 있는 형태의 벡터의 문제는 전부 다 위치 벡터로 시점이 다 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내적은 뒤에서 다시 한번 따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내적이라는 게 얘는 벡터에서의 곱셈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다 정도로만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내적을 아예 따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벡터가 동일하다, 두 벡터의 상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두 벡터가 동일한 건 어느 때 동일하냐? 기본적으로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이 같았을 때 그 벡터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게 돼 있으면서 얘 크기가 동일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을 이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평행이동한 형태의 모습으로 평행사변형처럼 모양이 잡히거든요. 이어주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 벡터하고 B 벡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같은 벡터라고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벡터들이 너무 똑같은 게 평면상에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하나의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시점을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그것이 위에서 배운 위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위에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정육각형인데요. 정육각형에서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랑 똑같은 벡터가 뭐 있냐? 그럼 시점과 그 다음에 크기가 똑같고 그 다음에 방향이 똑같으면 되니까 일단 평행한 걸 먼저 찾으시면 여기 있는 CF선과 그 다음에 DE선이 평행하게 되겠죠. AB랑. 그 다음에 크기가 똑같다는 건 결국 O서부터 C로 가는 거랑 F서부터 O로 가는 거랑 E서부터 D로 가는 이놈들이 결국에 여기 있는 AB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개수는 3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하고 B에서 A로 가는 벡터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뭘 붙이냐면 방향이 반대, 마이너스라고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에서 A로 가는 거는 A에서 B로 가는 거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런 벡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덧셈을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으로 구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 다 잘 쓰이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벡터 두 개를 더할 거예요. 얘처럼 A에서 B로 가는 벡터하고 B에서 C로 가는 벡터 끝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벡터의 덧셈은 뭐로 표현하냐면 시점에서 맨 끝에 있는 종점으로 가는 이 벡터를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해서 이어져서 가면 시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이 벡터를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점이 일치한 상태로 OA 벡터, OB 벡터로 나간 이런 모양은 어떻게 만드냐면 얘를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서
대각선으로 쭉 가 있는 여기를 뭐 C라고 얘기를 하면 요것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B 벡터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더해주면 결국 삼각형법이나 평행사변형법은 같은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식으로 얘네들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하고 B에서 C로 가는 벡터를 더했다 라고 하면 이 중간에 B가 이제 공통으로 있죠. 그럼 A서부터 C까지다 라고 이렇게 벡터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평행사변형법에서는 OA하고 OB를 더하면 이런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평행사변형법을 좀 삼각형법을 좀 더 확장시킨 다각형법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O에서 A로 가고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는 형태의 A 벡터, B 벡터, C 벡터, D 벡터를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O에서부터 끝점으로 가는 이런 벡터가 나와요. 이걸 이 벡터라고 놓으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C 벡터 연속적으로 이렇게 D 벡터를 더하면 얘가 이 벡터가 되는데 얘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OA 벡터, OB 벡터, 그 다음에 OC 벡터, OD 벡터를 더하면 이게 아니죠. 이게 A죠. 다시 쓰겠습니다. OA 벡터 플러스 A에서 B로 가는 벡터,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벡터,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벡터는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점과 끝점을 써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D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거를 해볼 텐데 얘는 우리가 지금 덧셈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뭐 그냥 뺄셈을 바로 하겠지만 일단 덧셈으로 해서 뺄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건 여기 있는 B 벡터의 방향을 거꾸로 반대로 바꿔서 크기를 똑같이 만드는 이게 마이너스 B 벡터예요. 그러면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벡터죠. 이렇게 가는 벡터입니다. 됐죠? 그럼 O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뭐 C라고 잡으면 OC 벡터가 될 텐데 그럼 얘는 평행이동을 시키면 어디냐면 B에서 A로 가는 이 벡터랑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식을 보면 OA에서 OB를 빼주면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여기 있는 뒤쪽서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뒤쪽 여기 있는 B 벡터의 뒤쪽부터 앞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B에서 어디로 가는 벡터다? A로 가는 벡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B에서 A로 가는 벡터죠. 그러니까 A 벡터와 B 벡터를 빼면 나중에 뺀 쪽에서부터 맨 처음에 나온 쪽으로 선을 이어주시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에서 그 A 벡터하고 B 벡터를 줬는데 다음 중에 맞지 않는 거를 좀 찾아보라는 얘기인데요. 자, 1번을 볼게요. O에서 C로 가는 벡터는 당연히 평행사변형이니까 가운데 지점에서 A 벡터의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벡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D에서 O로 오는 벡터를 한번 봅시다. D에서 O로 오는 이 벡터는 결국에는 O에서 B로 가는 벡터랑 똑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B 벡터랑 동일합니다. 자,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이 벡터를 계산을 할 건데요. D에서 A로 가는 벡터는 보시면 D에서 3번은 좀 따로 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에서 A로 가는 벡터는 D에서 O로 간 다음에 O에서 A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DO가 B 벡터, 그
그 다음에 OA가 A 벡터에서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한 놈이 되겠습니다. 얘도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BC 벡터가 A 빼기 B냐, B에서 C로 가는 벡터인데 이 벡터는 뭐예요? 아까 D에서 A로 가는 벡터의 반대였죠. 그래서 네 번째는 B에서 C로 가는 벡터는 D에서 A로 가는 벡터의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D에서 C로 가는 벡터, 이 벡터는 결국에는 A에서 B로 가는 벡터랑 똑같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벡터랑 똑같고 얘네를 지금 뺄셈을 좀 만들어 볼게요. 뭐냐면 끝에 있는 거를 앞쪽에다 놓고요. OB 빼기 OA로 바꿔주면 5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읽을 때 뒤쪽에 있는 걸 앞쪽으로 쓰시면 됩니다. OB 빼기 OA 여기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A, B 벡터. 따라서 얘는 뭐냐면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고 나옵니다. 좀 연습이 좀 필요하실 텐데 연습을 좀 충분히 해보세요. 네. 자, 다음에 K 벡터의 상수배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0보다 클 때는 A 벡터에 몇 배를 시킨 벡터예요. 2배면 여기서 A 벡터의 2만큼, 3배면 A 벡터의 3만큼 이렇게 표현돼서 이것이 K배가 되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요 벡터를 여기서 여기까지 K배가 됐다면 이거를 KA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벡터의 같은 방향으로 크기만 늘려준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K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이게 음수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A 벡터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랑 평행인 선을 이렇게 거놓고 A 벡터랑 평행한 상태에서 K배를 시켜주면 됩니다. 크기가. 그래서 이때 얘를 KA 벡터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가 0일 때는 이 벡터가 아니라 전체 값이 크기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점이 돼버려요. 됐죠? 하나의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이제 얘기를 봤지만 실수배가 됐을 때는 평행한 상태에서 양수배, 음수배에서 평행한 상태에서 움직이도록 되는데요.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말들이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A 벡터랑 여기 있는 이 B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건 B 벡터가 A 벡터의 K배 또는 A 벡터가 B 벡터의 어떤 실수배 형태로 표현이 돼 있을 때 이때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벡터와 외분하는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O에서 A로 가는 벡터를 A 벡터, O에서 B로 가는 벡터를 B 벡터로 했을 때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해서 가는 이 벡터인 P 벡터가 A 벡터, B 벡터로 어떻게 표현될 거냐를 생각하는데요. 얘네는 벡터를 만드는 거는 증명하는 방식은 따로 배우겠지만 일단 기억하실 게 뭐냐면 얘는 내분 공식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 끝점과 이 끝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형태처럼 생각을 하시면 P 벡터, P가 오는 이 끝점에 있는 위치가 내분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뭐냐면 M에서부터 멀리 있는 벡터 M, B 벡터 플러스 N에서부터 멀리 있는 벡터 이런 식으로 내분해서 쓰는 거랑 마찬가지 형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Q도 마찬가지예요. Q 벡터는 내분하고 외분의 차이는 중간에 있는 부호를 마이너스로만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벡터 마이너스 N A 벡터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A 벡터와 B 벡터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형태의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 하듯이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벡터적인 증명은 수업 속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A 벡터, B 벡터, C 벡터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좀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A 벡터는 O에서 A로 가는 벡터,
B 벡터는 O에서 B로 가는 벡터, C 벡터는 O에서 C로 가는 벡터인데 일단 끝점을 만들어서 이 끝점에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게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알고 있죠. 그래서 O에서 G로 가는 이 벡터는 3분의 그거랑 마찬가지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얘는 한번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에서 G로 가는 벡터는 이게 A, B, C를 더해 3으로 나눈다 이렇게 먼저 갖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O에서 A로 가는 벡터하고 O에서 M으로 가는 벡터를 해서 일직선상을 만든 다음에 2대1로 내분하는 벡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O에서 G로 가는 벡터는 O에서 A로 가는 벡터와 O에서 M으로 가는 이 벡터, 즉 AM이라는 선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OM이 새로 생겼으니까 OM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OM은 B하고 C, BC를 1대1로 내분하는 형태죠. 따라서 OB 벡터하고 OC 벡터를 1대1로 내분, 즉 가운데 있는 중점을 지나는 형태의 벡터가 되기 때문에 OM이 2분의 B 벡터 플러스 C 벡터가 되겠고요. 따라서 OG 벡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A에서 M으로 가는 벡터를 2대 1로 내분하는 형태의 벡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 플러스 1분의 2에서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2OM 벡터 플러스 1에서 멀리 있는 거, 그래서 O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3분의 2배의 OM이니까 B 벡터 플러스 C 벡터 플러스 A 벡터가 돼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A, B, C를 3으로 나눈 형태의 모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A 벡터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벡터라는 거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얘는 크기가 얼마? 크기가 1이 되게 하는 형태의 벡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 절대값 A 벡터가 3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 중에 이 한 토막이 결국에 뭐냐면 이게 단위 벡터예요. 보통 우리가 단위 벡터는 U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단위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기존에 있던 A 벡터를 3으로 나눈 형태의 벡터예요. 크기를 3분의 1로 줄여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A 벡터의 크기가 2라고 하면 단위 벡터는 뭐가 되냐면 A 벡터를 두 토막 시킨 거니까 2분의 A 벡터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크기를 잘 모르니까 A 벡터의 크기가 얼마예요? A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 A 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A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A 벡터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표현하면 같은 방향에 그 벡터는 A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눠준 요것이 결국 A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하게 사용될 내용이라 여기 세 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게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A, B, C 세 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라고 하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하고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벡터하고 평행한 거죠. 그치? 그래서 A, B 벡터와 AC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형태의 모습인데, 그럼 결국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C 벡터가 A, B 벡터의 실수배 이렇게 표현이 되면 A, B, C가 일직선상에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상에 세 점이 있는 형태를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세 점 A, B, C가 일직선상에 존재할 때 얘를 여기 O점에서부터의 벡터로 좀 표현을 할 거예요. O에서 A로 가는 벡터를 A 벡터,
O에서 B로 가는 벡터를 B벡터, O에서 C로 가는 벡터를 C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텐데, 이때 A, B, C가 일직선상에 놓인다라는 거는 달리 말해서 뭐냐면, 얘가 A, B, C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얘를 M대N으로 내분하거나 외분하는 상태죠. 일단은 내분하는 것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에서 C로 오는 벡터인 C벡터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M 플러스 N분의 M에서 멀리 있는 거, N에서 멀리 있는 거. 그래서 MB 벡터 플러스 N A 벡터. 이런 식으로 내분이 되거나 아니면 C벡터가 M-N분의 MB 벡터 마이너스 N A 벡터처럼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 외분이 되거나 외분이 돼도 이렇게 표현될 거라 C가 여기 있으면 그게 일직선상에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내분 벡터나 외분 벡터처럼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때 A와 B와 C 얘네들이 같은 직선상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직선상에 존재하면 내분이나 외분 형태로 모양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분 형태로도 거의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분으로 처리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위에서 C벡터가 M 플러스 N의 MB 벡터 플러스 NA 벡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얘는 그러니까 비율이 M과 N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좀 한 문자의 형태로 모양 변화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M 플러스 N분의 N의 A 벡터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M의 B 벡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여기에서 얘를 T로 놓게 되면 여기 있는 놈은 뭐가 되냐면 1에서 T를 빼준 이런 놈이 돼요. 따라서 뭐냐면 C 벡터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건 A, B, C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OC로 바꿔놓겠습니다. OC 벡터가 T의 A 벡터 플러스 1-T의 B 벡터 여기도 좀 바꿔놓는 게 조금 모양 보기가 좋겠습니다. A, B, C가 일직선상에 있는 그 모습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느 때냐면 OA 앞에 나온 문자와 OB 앞에 나온 문자 요 두 개를 합쳤을 때 합이 1이 되게 되면 A와 B와 C가 일직선상에 놓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가 T배고 여기가 1-T라고 해서 이런 식의 비율로 내분이 되게 되면 결국에 A와 B와 C가 일직선상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처음이라 잘 쓰지 못하더라도 내용을 보고 책 있는 기본 문제를 연습하면서 잘 쓰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좀 보입니다.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X벡터가 TA 벡터 플러스 1-T의 B벡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T의 비율과 여기 1-T의 이 비율을 앞쪽에 있는 이걸 더해서 합이 1이 되면 A의 끝점, B의 끝점, 그 다음에 X의 끝점, 여기를 X라고 놓을게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일직선상에 놓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가 1보다 클 때, 뭐 T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때를 할 텐데 그러면 어느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에다가 1을 대입해 보죠. 그러면 이때는 X벡터가 뭐가 되냐면 A벡터가 됩니다. 자,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벡터가 뭐가 되냐면 B벡터가 돼요. 그러면 어느 때냐? 이때가 0이고 이때가 1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잘 보시면 이쪽이 1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쪽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벡터가 X벡터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됐죠? 1보다 클 때는 X벡터가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에 따라 약간 위치가 달라지는 걸 뿐이지. 됐죠? 자, 그러면 T가 0보다 작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0보다 작은 쪽은 이쪽이죠. 이쪽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위치가 이쪽 벡터로 찍혀서 이 라인 위에 종점이 찍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X의 종점은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쪽이 되겠죠.
이 위치에 x가 찍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가 위치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면 0은 빠지고 1은 포함시켜서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1은 포함시켜서 이 라인의 x벡터의 끝점이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t가 실수 전체라고 하면 얘는 뭐 전체의 값을 다 찍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라인 전체가 표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서는 OP 벡터라는 거를 M A 벡터 플러스 N B 벡터라고 표현하는데 M의 범위가 0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1까지 이고, 그 다음에 N의 범위가 0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A 벡터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원점서부터 2,0까지 가는 벡터가 A 벡터고, 원점서부터 1,2로 가는 벡터가 이게 B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벡터를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가지고. 근데 M이 0에서 1까지, N이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한번 해봅시다. M이 0이고, n이 1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m이 0이고 n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냥 b벡터죠. OP가. 그럼 b벡터면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m이 2분의 1이고 n이 1이 된다고 하면 이건 뭐냐면 OP 벡터는 2분의 1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는 요 끝점이죠. 자, OP 벡터는 2분의 1 A 벡터 플러스 B 벡터면 2분의 1 A 벡터는 이것의 절반만큼 와서 여기만큼 가서 여기 찍힌 점이에요. 그쵸? 근데 이 B 벡터가 앞에 n이 붙어 있죠. n이 0에서 1까지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고정하고 n을 0서부터 1까지 다 움직여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B벡터인 요 라인, NB벡터인 요 라인을 M에 따라서 0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준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이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지는 이 영역이 표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먼저 A벡터와 B벡터의 얘가 0에서 1까지, 얘가 0에서 1까지 움직이면 A벡터도 0에서 1까지, B벡터도 0에서 1까지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준 이 영역이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OP 벡터가 MA 벡터 플러스 MB 벡터인데 M이 2분의 1에서 1까지예요. N은 0에서 1까지예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은 B 벡터는 0에서 1까지가 다 되고, 그 다음에 M은 2분의 1에서 1까지만 되는 겁니다. 이 벡터의 절반서부터 여기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됐어요? B벡터, NB 벡터를 이쪽으로 절반부터 원래 것까지 이동시켜서 여기 영역을 칠해라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m은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죠. 그럼 어디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마이너스 a 벡터에서부터 a 벡터까지를 하란 얘기라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됐죠? 마이너스 a 벡터하고 마이너스 a 벡터 요 사이에 있는 점들을 다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 벡터는 n이 0부터 1까지니까 요 라인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b 벡터를 여기 있는 이 끝에서부터 해서 어디까지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다음에 이제 뒤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얘기와 그 다음 얘기의 차이를 보면 얘는 m과 n이 독립적이에요. m이 몇이든 n이 0에서 1까지 아무렇게나 다 움직여도 돼요. 이게 독립적일 경우에는 사각형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독립적일 경우 m과 n이 서로에게 영향을 안 주는 상황에서는 사각형의 모양이 등장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4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 플러스 n이 1이고 mn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을 때 그때 얘네들의 자취가 어떻게 되는지 흔적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mn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m 플러스 n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n을 1-m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OP 벡터라는 것이 m의 OA 벡터 플러스 1-m의 OB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듯이 얘하고 얘의 합이 1일 때는 이것의 끝점과 이것의 끝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m의 범위가 실수 전체면 이 파란색의 형태가 다 나올 텐데 mn이 0보다 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m도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n도 0에서 1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0에서 1까지는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직선, 그러니까 선분해 되는 거죠. AB 선분으로 얘네 자취가 표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조금 이제 영역 표시하는 거라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얘는 충분히 연습이 되셔서 나중에 벡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5번을 보시면 똑같은 벡터인데 mn은 동일한데 여기 있는 것이 2m 플러스 n이 2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뒤에 거를 1로 바꾸세요. 그러면 m 플러스 2분의 1의 n, 2분의 n이 1이 되겠습니다. 1이 되도록 만드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이게 1이 될 때 우리가 일직선상으로 표현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 표현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OP 벡터를 MOA 벡터 플러스 2분의 1의 n을 해주고 그럼 얘는 EOB 벡터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EOB 벡터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m과 2분의 1n이 합이 1이 되기 때문에 이 끝점인 A하고 EOB의 끝점을 잇는 이런 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OB하고 EOB라고 하면 이렇게 늘려서 여기가 되겠죠. 이 끝점하고 A를 잇는 이런 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직선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mn이 다 0보다 컸죠. 그래서 m이 0에서 1까지고 2분의 1 n도 0에서 1까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국은 이 직선상에 놓여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처럼 한 문자로 바꿔도 좋고 또는 알파하고 베타라는 두 비율이 더해서 1이 나오면 이렇게 되면 점이 일직선상에 등장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m 플러스 n이 1이나 뭐 2나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아니라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보통 뭐 여기 있는 mn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제한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m 플러스 n이 1일 때, 뭐 m 플러스 n이 2분의 1일 때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m 플러스 n이 1이 될 때는 어디냐면 아까 봤죠? 여기 있는 AB 끝점의 요 가운데 그러니까 끝점을 잇는 이 선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m 플러스 n이 2분의 1이 되면 사실은 얘는 2m하고 2n을 해서 1이 되게 만들고 그러면 이때 OP가 몇이 되냐면 2m에 2분의 1 OA하고 그 다음에 2n에 2분의 1의 OB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2분의 1 OA의 끝점하고 2분의 1 OB의 끝점을 잇는 형태의 선, 직선상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로 있는 이 선이 된다는 얘기죠. 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도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선분상으로. 그러면 이 사이를 다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이 평행이동돼서 이 부분, 이 삼각형의 영역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m과 n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자취는 어떤 모양이냐면 삼각형의 모양을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역 자체가. 됐어요? 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 플러스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 플러스 n이 1일 때는 어떤 자취냐면 a, b를 잇는 요 선의 자취입니다. 자, 근데 n 플러스 n이 2가 됐죠? 2가 됐다라는 건 얘를 2배를 시키고 얘를 2배를 시킨 여기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에서 여기를 빼준 이쪽 부분의 영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8번하고 9번은 좀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해결을 해오신 후에 학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어떤 벡터 관계식이 나와 있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유형 자체가 공식도 있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맞는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꼭 공식화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변형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벡터 관계식에서 삼각형의 넓이비를 구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네는 시점을 어떤 하나로 일치시키는 형태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A서부터 시작하면 AP 벡터를 만들어. AP 벡터를 기존에 있던 이 삼각형의 AB와 AC, B로 만들면 BC하고 BA 이런 식으로 M, AB 벡터 플러스 N, AC 벡터 이런 식으로 시점을 하나로 일치시킨 형태로 표현을 바꿔라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넓이 비율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3PA 벡터 플러스 4PB 벡터 플러스 5PC 벡터가 0벡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점을 A, B, C 중에 아무거나 관계없지만 일반적으로는 A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A로 바꿀게요. 그럼 얘는 A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3 AP 벡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 얘는 A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를 벡터의 뺄셈 형태로 바꾸세요. 먼저 뒤쪽부터 읽어주는 형태로 A에서 B 벡터 빼기 A에서 P 벡터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5에다가 A에서 C 벡터 마이너스 A에서 P 벡터로 바꿔서 얘를 0벡터로 바꾸면 AP 벡터가 원래 12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에는 4AB 벡터 플러스 5AC 벡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원래 12이 여기 있는데 얘를 나눠주면 12로 나누는데, 얘는 이거랑 이거를 내분하는 것처럼 맞추기 위해서 9로 맞춥니다. 그리고 원래는 12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AB와 AC라는 놈을 4대 5로 내분하는 위치에 Q가 있죠. 그래서 얘는 AQ 벡터에 얘가 4분의 3배가 되는 거예요. AP 벡터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체가 4인데 얘랑 얘랑이 여기가 3이 되니까 3대 1로 내분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K라고 놓고 여기를 4K라고 놓으면 여기랑 여기랑이 1대 3이니까 요건 15K고 여기는 얼마냐면 12K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BPC하고 그 다음에 CPA 얘는 12, 그 다음에 이쪽은 15 이렇게 돼서 비율이 얼마가 되냐면 3대 4대 5의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문제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ABC라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넓이의 비율이 어떻게 될지 한번 문자로 한번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하고 나서 체크를 받도록 하세요. 자, 8번 문제입니다. OM 벡터를 OA하고 OB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선분상에 비율이 주어지진 않고 이쪽에 있는 OA를 쪼갠 거, OB를 쪼갠 것이 주어져 있고 얘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얘네는
두 가지 삼각형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서 같다고 놓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삼각형 OAQ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OAQ에서 보면 OAQ에서 이쪽이 얼마냐면 얘는 그냥 OA죠. 자, 여기는 OB에 5분의 3OB가 되겠습니다. 걔를 알파 대 1-알파라고 그냥 알파를 뭔지 모르지만 내분하는 거라 지정을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서 OM 벡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알파하고 1-알파 더하면 1이니까 알파에서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5분의 3 알파의 5B 벡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알파에서 멀리 있는 6이죠. 1-알파에서 5A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삼각형 OPB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보는 거죠. OPB에서 보면 이쪽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OP가 OA 벡터의 얼마? 3분의 1이 되겠고, OA 벡터의 3분의 1이 되겠고, 이쪽은 그냥 OB 벡터가 되겠죠. 따라서 베타 대 1-베타로 놓으면 베타에서 요 OB 쪽으로 가면 되니까 OM 벡터라는 요 놈이 베타의 OM 벡터, OB 벡터가 되고 1-베타의 3분의 1 OA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OM 벡터는 동일하니까 OB 벡터 앞에 있는 요 놈하고 OA 벡터 앞에 붙어 있는 요 놈끼리 서로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5분의 3 알파가 베타가 되고 1-알파가 3분의 1에 1-베타가 되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알파는 3분의 1에 1-5분의 3 알파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다 3을 먼저 곱하면 3-3 알파 이것이 1-5분의 3 알파가 되고, 따라서 5분의 12 알파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5라고 나오겠죠. 얘 대입하면 베타도 구해지는데 어차피 알파를 여기다만 넣으면 OM이 문제가 나오니까 OM 벡터는 6분의 5를 여기다 넣으면 2분의 1 OB 벡터 더하기 그 다음에 6분의 1 OA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얘는 바꿔서 OA, OB로 바꿔서 쓰셔도 관계없다고 보입니다. 자, 다음 예제 2번을 해볼 텐데요. 두 벡터가 존재했을 때 이 두 벡터를 갖고 x 벡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벡터가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좌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점은 다 원점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의 x 벡터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를 한번 연습을 좀 필요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3x 벡터는 마이너스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기 때문에 얘는 x 벡터가 뭘로 표현되냐면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 2a 벡터는 기존에 있던 여기다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마이너스 2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b 벡터는 마이너스 1배를 해준 거니까 1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걔를 3으로 나눠주면 몇이 나오냐면 이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벡터의 크기는 시점에서부터 종점이니까 얘네들의 시점은 0,0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주면 되기 때문에 루트의 1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벡터의 내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내적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곱에 관한 얘기다. 벡터에서의 곱셈에 관한 얘기다. 지금까지는 벡터에서 덧셈 뺄셈만 했잖아요. 근데 곱셈이란 연산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공식화 시켜가지고 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일단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서부터 해가지고 좀 몇 가지 좀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내적은
시점이 일치가 돼 있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정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한쪽으로 뭐냐면 빛을 쏴서 생긴 그림자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A의 크기와 여기 있는 B를 이쪽으로 그림자를 만든 수직으로 내려준 이 크기를 두 개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B 벡터를 코사인 시킨 이 크기가 되겠죠. B 벡터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내적은 벡터가 아니라 실수값이 나와요. 실수값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적은 실수의 값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여기 있는 A의 끝점과 B의 끝점을 A1, B1, 뭐 시점은 당연히 O는 0,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B점을 A2, B라고 했을 때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일단 여기다 한번 위에다 좀 적어 놓겠습니다. A 벡터는 이렇게 간 거니까 A1, B1이라고 좌표로 표현될 거고, 자, B 벡터도 A2, B2라고 좌표로 표현될 거예요. 그러면 A 벡터 내적 B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에 대한 증명은 사실은 이제 그 삼각함수 코사인 제이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설명하기가 좀 길기 때문에 정석 99페이지를 보면 기하에 증명이 나와 있으니 한번 꼭 읽고 오셔서 선생님한테 한번 증명하는 걸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은 곱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랑을 곱하고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곱합니다. 이거를 덧셈으로 연결시켜 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생각하면 좌표가 표현되어 있는 거를 곱하는데 같은 X좌표, 같은 Y좌표끼리 곱해서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벡터의 내적의 크기를 순서대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좀 벡터가 좀 애매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AB 벡터, AD 벡터, AE 벡터, AF, FC인데 각이 다 똑같다고 지시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직각이라는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직각인 표시를 달아주시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AB, AD의 내적과 AB, AE의 내적이에요. 뭐 크기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아니고 각도도 정확히 주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먼저 공통인 걸 먼저 찾으세요. AB, AB. 그러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AB가 밑바닥에 깔리는 벡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D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AB를 깔고 AD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AB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크기와 얘 크기를 곱하시면 돼요. 다음에 AB와 AE는 AE를 AD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AB하고 얘랑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크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AB, AE하고 AD, AE가 있는데 그럼 얘는 잘 보시면 AE가 공통이죠. 그럼 AE를 베이스로 삼는 겁니다. 여기를 베이스로 삼고 그 다음에 AB에서 1로 내려주면 AE하고 AB를 내려준 크기 똑같죠? 그 다음에 AE에다가 AD를 내려준 거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의 값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DAF랑 ADAE랑을 보면 AD가 공통이네요. 그럼 AD를 공통으로 잡고 AE에서 1로 내린 거하고 AF에서 1로 내린 거를 보면 당연히 F에서 내린 게 D에서 내린 것보다 작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그 내적은 하나의 벡터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서 그 크기를 두 크기를 곱하는 거다에서부터 출발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산하거나 이런 거는
따로 연산을 더 배우셔야 되니까 그것들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아예 내적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마지막에 성질에다가 넣어서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내적의 성질에는 첫 번째, 내적은 A벡터 내적 B벡터와 B벡터 내적 A벡터가 동일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점 찍은 게 아니라 약간 굵은 점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내적은. 자, 당연히 교환이 성립이 되겠죠. 자, 두 번째, A벡터와 B벡터 더하기 C벡터 이렇게 곱하기 더하기 돼 있는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곱하기 덧셈처럼 분배를 시켜 주시면 돼요. A벡터 내적 B벡터 더하기 A벡터 내적 C벡터. 이게 곱셈이라고 말씀드렸죠. 내적, 얘는 곱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힌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외적도 있습니다. 뭐 대학교 가면 배울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뭐 공간 벡터를 하다 보면 내적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쓰기도 하는데 뭐 지금 상태에서 공간 벡터를 다루진 않기 때문에 일단 내적까지만 설명을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벡터와 B벡터가 수직이면 A벡터 내적 B벡터는 원래는 이거죠. 절대값 A벡터, 절대값 B벡터, 코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가 90도야. 이거 0이잖아요. 그럼 얘는 0이다. 그리고 내적이 0이면 아, 걔네는 수직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은 0이다. 내적이 0이면 두 벡터가 수직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A벡터와 A벡터를 내적하면 절대값 A벡터를 제곱한 겁니다. 왜냐면 이것이 각도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돼버리죠. 따라서 절대값 A벡터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만 보면 어떻게 연산하는지 잘 모를 테니까 이 다음에 바로 마무리하면서 예를 하나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기 문제에 나온 건데 A벡터와 B벡터가 평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내적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의 얘기인데 그러면 평행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얘랑 얘랑이 같은 방향이다 또는 아니면 반대 방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루는 각이 0도이거나 아니면 180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 0이 들어가면 1이고요. 18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플러스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평행한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평행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예를 하나 들어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절대값 2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되어 있는 것의 크기를 재려고 해요. 근데 이 자체로 크기는 못 재고 a 벡터, b 벡터에 대한 것만 주어졌지 이걸 합친 것에 대한 크기를 잘 못 잴 때 얘를 제곱을 시키면 절대값의 제곱은 반대로 뭐가 되냐면 내적을 한 거죠. 2a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적 2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런 식으로 내적이 돼요. 그러면 얘네를 곱해서 분배를 시키면 4의 a 벡터 내적 a 벡터 플러스 4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적 b 벡터가 되는데 여기서 같은 것에 관한 내적은 이렇게 되죠. 4의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어차피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얘는 절대값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하고 둘 사이의 각도 세타가 주어졌다면 이걸 통해서 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교재를 좀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